다치기 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재현입니다. 자, 우리가 알레르기 증상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약이 뭐죠? 바로 항히스타민 제제예요. 지난번 시간에 히스타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이 히스타민이 우리 체내에서 작용하는 것을 차단해주는 약이 바로 항히스타민 제제입니다. 어떤 약이든 너무 오래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러지를 원인부터 치료하지 않고 증상만 치료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계속 히스타민 제제만 쓰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히스타민이 너무 증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약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항히스타민제를 쓰고 있지 않다면 너무 괴로움에 노출시키는 것도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고 그 시간 동안 빨리 우리는 원인을 제대로 치료해서 더 좋은 곳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 치료가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항히스타민 제제도 어떤 제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를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 항히스타민제는 세대를 구분해서 좀 표현할 수가 있는데, 바로 1세대, 2세대, 3세대 항히스타민 제제가 있어요. 저희들이 감기약에 많이 쓰고 있는 페니라민, 그 다음에 액티피드, 광고 선전 많이 보셨죠? 이런 약들이 바로 1세대 항히스타민 제제입니다. 바로 히스타민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 두드러기,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전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런 1세대 항히스타민 제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1세대 항히스타민 제제는 갖고 있는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뇌막인 BBB막을 통과를 하기 때문에 뇌에서도 항히스타민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졸림 증상이라든지 무력증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감기약을 먹으면 늘 졸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항히스타민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을 해야 되거나 깨어 있어야 되는 분들은 이런 1세대 항히스타민 제제를 쓰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만큼 이 안정성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기라든지 이런 증상에 첫 번째로 사용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1세대 항히스타민 제제가 또 갖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요. 바로 반감기가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세대 항히스타민 제제는 하루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복용을 하셔야지 계속 증상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얘기하는 이 졸림 증상과 그 다음에 무기력 증상들의 부작용을 해결해보고자 나온 약들이 바로 2세대 항히스타민 제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지르텍과 같은 약이죠. 이 2세대 항히스타민은 1세대에 갖고 있는 부작용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지만, 아쉽게도 효과도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2세대 중에서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을 고른다면 세트리진 계열이 되고요. 그것이 바로 지르텍이라는 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베포타스틴 계열의 약이 있는데요. 상품명으로는 레온이라는 약이 있어요. 바로 이 약들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다른 약들보다 발현 시간이 훨씬 짧아요. 다른 항히스타민 제제는 몇 시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 베포타스틴 계열의 약은 15분 내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즉각적인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 이랬을 때는 바로 베포타스틴 계열의 약을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조금 느리더라도 좀 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세트리진 계열의 약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런 2세대 약을 썼는데도 증상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진정과 졸림 작용이 있긴 하지만 1세대 약으로 가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는 바로 3세대 항히스타민 제제입니다. 분류상으로는 3세대라고 얘기는 하지만 2세대 항히스타민 제제의 대사물질이거나 또는 이성질체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2.5세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3세대 약물이 나오는 거는 이성질체를 만들면서 좀 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세대 항히스타민 제제를 먹었는데도 나는 졸리고 불편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3세대 항히스타민 제제를 사용해 보시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바로 알레그라 또는 시잘과 같은 약들입니다. 1세대와 2세대의 일부는 처방전이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인데, 이 3세대는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꼭 의사 선생님이 처방이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이런 항히스타민을 쓰시는 분들 중에 간 기능이 나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약을 많이 사용해서 간의 대사에 늘 걱정인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이 항히스타민 제제 중에서 베포타스틴 계열의 약을 쓰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열의 항히스타민은 간 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간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적습니다. 자, 항히스타민 제제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되셨나요? 내가 졸림 증상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최대한 적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3세대 이상의 항히스타민 제제를 쓰시면 되고요. 콧물이라든지 재채기 증상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자는 게 더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세대 항히스타민 제제를 쓰는 게 더 낫겠죠. 자, 내 몸의 상태와 증상에 따라서 항히스타민 제제를 잘 골라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중에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항히스타민 제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적절하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